원장님 근데 왜 환자들한테 원장님 개인 번호 나눠주고 그러세요? 그래요? 네. 얼마 전에 의사들 보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 올린 분이 있었어요. 자기가 어려운 수술을 하는데 번호를 다 준다는 거예요. 위급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뼈 수술을 했는데 또는 가슴 수술을 했는데 피가 안 멈출 수가 있거든요. 그거를 빨리 응급하게 와서 처치를 해야 되잖아요. 저도 사실 10년 전부터 번호를 주고 있거든요. 물론 병원 폰이에요. 제 병원 폰. 저한테 포워딩을 해놔가지고 전화를 걸면 제가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. 근데 그거를 왜 주기 시작했냐? 제가 하는 시술이 막 어려운 게 없잖아요. 엄청 위험하고 그런 거는 없단 말이에요. 그런데도 위험한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. 저 15년 전에 구슬쌤이랑 저랑 초보 시절에 팔자 필러를 했어요. 둘이 같이 해줬어요. 근데 토요일에 남아서 원장님이랑 저랑 그걸 하고 여행을 갔어요. 가평의 펜션인가? 맞아요. 를 예약해놨는데 가다 보니까 점점 뭔가 아파오고 색깔도 좀 변하는 것 같고 얼른 가서 녹였단 말이에요. 이런 일이 잘 없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위험한 자리가 몇 군데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환자분들이 답답할 수 있잖아요. 언제든지 응급한 번호를 받고 싶다? 약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. 좀 걱정되실 것 같아요. 아픈데 이게 정상인가? 뭐 싶기도 하고. 맞아, 그런 것도 있죠. 네. 그렇죠.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니라도 환자분이 볼 때는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?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중요한 일이면 이제 전화를 여러 번 달라고 했어요. 제가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. 또 실장님도 병원폰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포워딩을 해놔가지고 둘 중에 한 사람은 받을 거 아니에요. 사람들이 들으면 오바다. 누가 그렇게까지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, 만약에 제가 페이닥터를 썼는데 페이닥터한테 원장님 시술하는 분들 잘못될 수 있잖아요. 병원폰 하나 해드릴 테니까 포워딩해서 언제든지 전화 받으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블랙병원이 되는 거냐? 블랙리스트 올라. 네,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병원이 되는 거냐?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야, 약간 미용병원 치고는 블랙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. 그래서 남한테는 그렇게 못 시킬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불편하면 되는 거니까. 근데 왠지 번호 주면은 너무 전화 자주 올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. 그렇죠. 네. 저도 사실 걱정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. 아유, 맨날 전화 오는 거 아니야? 주말에도 못 쉬는 거 아니야? 안 그래도 잠잘 시간도 없는데. 근데 생각보다 전화를 잘 안 주세요. 카톡은 종종 주세요. 카톡은 간단하게 궁금한 거, 응급은 아닌 것 같은데 궁금한 거, 이런 거는 저도 이제 출근해가지고 답장을 남겨드려요. 근데 또 어떤 분들 성질 급한 분들 있잖아요. 주말인데 저녁 때인데 연휴인데 카톡 보내놓고 답장 없다고 막 화가 막 나는 분도 있긴 있어요. 괜히 이제 알려드렸으니까. 근데 그런 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어차피 저는 늦게 보낼 거예요. 그렇게까지는 힘들어서 저도 사람이니까 근무 시간에 보내려고 하는 편인데 정말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연락책이 없다면 정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. 항상 언제 문제가 잘 생기냐면요, 연휴 때. 이제 좀 있으면 설날 연휴잖아요. 어떤 병원들이 27일 날 쉬기도 하더라고요. 그러면 또 일, 월, 화, 수 뭐 이런 식으로 연휴가 나오더라고요. 올해 10월 달에도 한글날 그때쯤에서 엄청 연휴, 그죠? 그럴 때 잘 문제가 생기거든요. 연휴 전에는 환자가 많잖아요. 다들 병원에 환자가 많다 보니까 케이스도 많고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사람이 정신 없을 수 있잖아요. 그러면 문제가 생기고 연락을 하고 싶은데 연락처가 없다. 마음이 답답할 것 같아요. 제 생각에 제가 환자라면 너무 답답할 것 같고. 이상한 연락 온 거 없어요? 언니가 너무 잘생긴 거 아니에요? 제가 또 살을 뺐을 때는 그런 걱정도 좀 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아무 걱정 없습니다. 10년 동안 드렸는데 아무 일 없다. 네. 응급한 문자나 전화 받으신 적 있어요? 응급한다고 생각했는데 별거 아닌 경우는 많았고요. 진짜 애매한 거 한 번 있었어요. 한 번 녹이고 3주 있다 새로 한 적은 한 번 있고. 애매해도 안전하게 가는 게 훨씬 좋잖아요. 그래서 딱 한 번 정도 있었다. 10년 동안. 처음에 저희가 15년 전에 시작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미용 초보들이었잖아요. 당시에는. 그때라 고수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몇 분 안 계셨잖아요. 지금 이제 다 같이 우리가 경험도 많아지고 노쇠까지 이제 걱정할 때가 됐는데 이제는 제 주변에서도 괴사가 있네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. 사실은 누가 보면 또 오바 아니야?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전화기 2개를 건사하는 것도 힘들지만 마음이 편한 게 최고 아닙니까?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우리가 오늘 토요일이잖아요. 토요일인데 일요일도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데 연락 그런 게 없으면 우리 환자가 또 연휴에 뭐 잘못되면 어떡하지? 이런 생각 안 해도 되니까 사실은 저를 위해서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갖다 놨다. 근데 딱 하나 해외 갈 땐 좀 불안해요. 그래서 해외에서는 연락이 오면은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. 이놈들 해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안전해야 제 마음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리고 전 그것도 있다. 카카오톡으로 궁금한 점을 또 받잖아요. 이런 병원도 많단 말이에요. 컴플레인을 원장이 받기 싫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을 실장님이 보통 받아서 컴플레인을 처리를 해야지 나한테 왜 컴플레인을 가져와? 네 손에 처리해. 이런 병원도 많단 말이에요. 근데 저희는 조금 하다가 예 원장님 카톡 알려드릴게요 이런단 말이에요. 그럼 이제 제가 카톡으로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사실 네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 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 직접 저 시술해준 분이 답변해주는 게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. 환자분들이 저는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되도록이면 직접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PD님 생각 어때요? 원장님한테 답변을 받는 게 좀 더 믿음직스러운 것 같아요.
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러네요. 계속 제가 하면 힘드니까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술한 환자분들한테 전화번호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사실 이게 힘드니까 체력이 있을 때까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머니 문 닫을 때까지. 아, 은근한 압박을 주시는. 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 예뻐지세요.